네,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모바일 마케팅 강의를 맡은 이희원입니다. 제 강의는 모바일 마케팅 기초 강의입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바일 마케팅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앱 마케팅 퍼널 모바일 광고 퍼널입니다. 앞선 내용들에서는 모바일 광고의 생태계를 주로 설명을 했는데요. 앱 마케팅 퍼널부터는 실제적인 모바일 광고의 전략과 실행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앱 마케팅 퍼널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앱 광고가 어떠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액션들이 단계별로 필요한지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앞 단계에서 광고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그렸던 퍼체이스 퍼널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퍼널의 형태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퍼널의 뜻이 깔때기잖아요. 그와 같이 첫 단계가 제일 모수가 넓고 크고 마지막 단계가 모수가 제일 적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퍼널은 상품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하고요. 상품을 고려하고 실제 구매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구매를 한 후에 사용 경험이 좋았던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상품의 홍보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구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케팅 퍼널인데요. 퍼널의 단계는 제안 등 설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구매 과정의 퍼널, 퍼체이스 퍼널을 설명해 드렸다면 앱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사실 설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강의는 좀 보편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구글링을 해보고 가장 보편화된 부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앱 마케팅 퍼널 첫 번째 단계는 익스포저 노출 단계입니다. 광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앱을 인지시키는 단계를 뜻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앱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앱 광고를 진행한다던가 PR을 진행한다던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때는 아무도 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겟 오디언스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타겟팅은 세부적으로 쪼개는 타겟팅이 아닌 앱 카테고리에 맞는 관심사 정도로 넓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 발견 단계인데요. 바로 유저가 앱에 대해서 익스포저 단계에서 인지한 후에 기능이나 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웹상에 이 앱에 대한 리뷰나 스크린샷 또는 비디오 등을 통해서 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때는 앱 사용법이나 앱에 대한 리뷰 등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때의 유저들을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앱 사용을 한 후 그런 긍정 경험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바이럴 마케팅, 앱 리뷰, 블로그 같은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시더레이션, 고려 단계인데요. 이때는 앱을 다운받기로 결정한 단계입니다. 앱을 다운받기로 마음먹은 유저들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이들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앱 사용 경험이 긍정적이었던 유저들의 컨텐츠를 우리의 잠재 유저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앱을 한번 다운받은 후에도 앱을 테스트 사원에서 사용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은 후에도 디스커버리 과정이나 컨시더레이션 단계는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컨버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앱을 다운받은 후에 지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마음먹은 유저들이 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80%의 앱이 한 번 사용 후 삭제된다고 합니다. 컨버전 단계를 넘은 유저들은 이 앱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삭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액션, 마케터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액션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혹은 다운로드 후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그 후에 앱 내 구매를 한다든가 등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전환을 이제 별도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설정한 전환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쉬운 사용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앱의 UI를 직관적으로 설계하고 내가 원한 전환까지 도달하기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편한 사용 경험은 많은 유저들이 내가 원한 목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는 리텐션입니다. 바로 유저가 앱을 즐겁게 느끼고 자주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저가 지속적으로 앱에 방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컨텐츠로 계속해서 자극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유저는 더 이상 앱에 들어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유저가 앱을 잊었다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알림을 통해서 지속적인 앱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 경험이 즐거운 유저가 곧 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지라 함은 내가 스스로 이 앱의 홍보대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지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광고주에게는 잠재적인 업셀링의 기회가 됩니다. 유저의 추천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앱을 사용하기 위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앱 마케팅 퍼널, 모바일 광고 퍼널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마케팅 퍼널을 우리는 공부하고 마케팅 퍼널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구분을 해볼까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그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퍼널은 단계별로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 캠페인에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짚어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행위가 구분되어 있고 그 단계마다의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앱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 후에 충분한 클릭을 얻었지만 설치율은 높지 않았다면 컨시더레이션이나 컨버전 단계를 재점검해서 다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앱 마케팅 퍼널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요. 앱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이러한 앱 마케팅 퍼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